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2시 28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장 어떠신가요? 이번 주 월화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게임주, NFT 관련된 재료들이 엮인 것들이 모두 급등을 하고 있고 DDR5, 배터리 소재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어저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원전주까지 모두 상승세여서 사실은 지금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조정장 또는 하락장이어서 다른 증권방송, 주식방송 보면 다들 막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게임주라든지 이런 다날,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픽 종목 결과 살펴보고요. 강세 섹터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NFT, 게임주, DDR5, 2차전지 원전을 11월 강세 섹터로 말씀드렸었고 중장기 보유로도 좋은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죠. 테마주, 물론 테마성을 띠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적 기반이고 플러스에서 테마가 붙은 거지 전형적인 테마주 이런 것들하고는 좀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꼭 분리를 하셔야만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가 이제 NFT 가상자산의 정의 얘기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게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NFT가 어쨌든 재산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 가상화폐가 그동안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과세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NFT 쪽으로 지하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금들이 유동성이 흘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두 오늘 다 이후에 급등을 했 이 NFT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도 다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섹터에서 좀 자이언트 덜 오른 스텝이나 곳이 바이브 컴퍼니도 컴퍼니여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바이브 컴퍼니 여기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바이오 컴퍼니라든지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메타버스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대세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들은 조정을 겪더라도 반드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어저께는 넵튠,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게임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히 지금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카카오 게임즈만 하루 눌러줬고 넵튠, 컴투스 게임빌은 모두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괜찮았고 컴투스 그리고 제가 엔터주까지도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SM 같은 경우는 조정이어서 저는 이제 좀 일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 큐브엔터 여전히 이런 것들 다 좋게 보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 특히나 디어유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M의 자회사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NFT 또 메타버스, 또 팬과 소통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엔터주 쪽에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큐브엔터를 이거 말씀드렸고, 원전주도 제가 맨 마지막에 원전주까지도 다 말씀드렸었죠.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었고, 두산중공업은 제가 종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산중공업은 4%까지 올라가서 바로 다 매도를 했고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내일도 반대로 이렇게 오늘 눌러줬기 때문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급등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장초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상승률이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다날, 서울옥션, 아프리카 TV, 넵튠 이런 데 모두 급등을 했고,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넵튠, 컴투스, 게임빌, NHN 이런 데 저평가 우량주로 보유하기도 괜찮은 곳들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렇게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재료, 후성.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많이 올라서 물론 전망은 상당히 좋지만 저는 이제 좀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체제로서 2위 기업인 양극재 LNF,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후성 이런 데를 추천드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한 5%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DDR5나
이런 배터리 소재 쪽 좋게 보고 있고, 여기도 이제 심택이 금요일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덕전자라든지 제주전자재료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당연히 실적 발표가 시장치에 부합을 하거나 좋게 나오면은 더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에라도 컨센서스 하회로 나오면 당연히 이 수급들도 끊기게 되겠죠. 아비코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투스 오늘 12%대 상승, 넵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한 3거래일 정도 좀 눌려줬는데,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좀 더 원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3, 4일 정도. 컴투스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 정도 횡보를 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서 아, 역시나 NFT 또 메타버스 게임주가 강하구나 라는 말을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뢰하셨다면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NHN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거래일 동안 눌려줬기 때문에 이때 망고생을 했을 수가 있죠. 아,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주식들 막 위메이드 이런 거 계속 날아가는데 내 주식만 이래. 근데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저평가 우량주고 수급만 붙고 재료만 발생한다면 당연히 상승할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때 재료가 한번 붙어서 1차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하고 그 MOU를 맺으면서 한번 급등하고 그 이후에 잠시 놀려준 것 뿐이지, 당연히 그걸 충분히 상회하는 지금 12%대 상승이 나왔고 내일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강세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 섹터잖아요. NFT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배터리 소재, 반도체 DDR5, 원전,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엔터까지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두나무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뭐 제가 워낙 여러 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나 오늘도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8천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은 급등 출발을 해서 하락했을 뿐이지 당연히 갭상승 8%대 9%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보유자 영역에서는 어제 뭐 종가 매수 하셨다면 또는 이틀 전 3일 전에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거 역시도 장초에 매도를 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었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닌 현재 지금 강한 종목들, 지금 위드 코로나 주도 충분히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날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금요일 주말 동안에 경고 코로나 이슈가 나왔잖아요. 화이자에서 개발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90% 가까이는 효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이고, 위드 코로나주가 당연히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그날도 이제 제주항공과 노란풍선을 추천드렸었는데 뭐 둘 다 뭐 큰 상승이 있었죠. 근데 노란풍선 같은 경우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날 상승 이후로 지금 한 이틀 정도 지금 눌려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날이었죠. 이날 하루 눌려줬죠. 이날도 보면은 장중한 때 15%까지 상승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1%대 상승에 그쳤지만, 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지금 보시면 약간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 아래에 있지만 양봉이 한 2개 정도만 아니면 또는 장대 양봉이 하나만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정배열 초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보시면 다 수렴이 돼 있죠. 현재 수렴이 돼 있고 정배열 전환을 앞두고 있다. 다만 악재가 발생해서 뭐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한다든가 뭔가 돌발 상황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뜨지 않는 이상은 여기 있는 종목들은 모두 지금 수렴을 거쳐서 지금 거의 이제 이평선들이 다 수렴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 한두 개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요소수 관련된 주들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재료로서 가치가 저는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KG케미칼, 롯데정밀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나마 뭐 이런 요소 관련된 주인 뭐 팜스토리 정도만 오늘 좀 상승을 했었고, 대유 같은 경우도 급등 후에 시작해갖고 또 이제 급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재료는 나오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뭐 2만 리터가 이번 주 수입이 되고, 2만 리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을 막 빠르게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요소 대란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시장의 전망치 때문에 당연히 다 소멸이고, 저기 뭐 LFP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다 이렇게 큰 하락이죠. 리비안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전형적인 테마주인데, 이런 것들은 실적과 연관된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이 안에서 재무제표가 좋다 한들 테마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급락을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오랜 기간 좀 하락하고 있고, 홍준표주, 뭐 윤석열주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인물주들은 제가 가능하면 이제 매수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별일이 없고 윤석열 씨가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물주들이 뭐 승일, 자연과 환경 뭐 이런 데 다 많이 빠지고 있죠. 애니눅률, 덕성, 서현, 한때는 그래도 막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7, 8%씩 빠진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정책주로 분류된 것들 한두 개 정도만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은 굉장히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들고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고 뭐 지금 현재 강한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다들 이런 테마주들은 이미 다 역배열로 전환이 된 상태고 뭐 차트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빠르게 단타를 치고서 나오는 전략을 해야지, 무슨 상한가 뭐 따상 무슨 세미시스코 뭐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강한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분리해내는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00만 원대 정도 수익을 내고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한, 제가 이제 2천만 원 항상 리셋을 하니까 이번 달에도 100% 이상 수익을 꼭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일단 오늘 확진자 수는 1715명인데 다행히도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최근에 이제 할로윈 데이도 있었고, 사실은 뭐 아까도 뉴스 보니까 이런 야구장 경기 또는 뭐 이런 공연장 이런 데가 다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전혀 눈에 띄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접종자 수도 80%곧 이루게 될 것이고, 뭐 건강치료제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이제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쪽 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배열로 초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간 조정을 겪었죠. 지금 한 달 반 정도 겪었기 때문에, 물론 엊그저께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상승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 보시면 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도 이렇게 큰 흐름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간색 섹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어요. 또 반대로 대형주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장.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는 것처럼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당연히 소형주가 강한 장이고, 이런 NFT라든지 전 세계적인,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거의 한 2달 가까이 갔던 이슈죠. 근데 지금 거의 소멸이 됐고,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이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로블록스 실적이 2배 가까이 나오면서 3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의 전 세계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있다는 거는 또다시 그런 관련된 곳들로 오늘은 NFT 쪽으로 굉장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강한 종목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아쉽게도 어느 정도 좀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급락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일단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에 너무 좋았죠. 최근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DDR5 관련된 주를 지난주 목요일부터 추천드렸던 이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좋은데 대형주인 삼성전자 오히려 하이닉스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런 반도체 지수가 좋다는 얘기는 추가 증설이라든지 이런 DDR5라든지 PCB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미리 심택 발표하기 전에도 그 당시 그 섹터를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면 더 이상 나빠질 악재가 없다. 그리고 뭐 심택이라든지 그 당시 아비코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한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심택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를 마련해 준 거죠. 심택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그런 관련된 섹터들이 싹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지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장초에 매수하는 데 좀 참고하는 그런 뭐 정책, 그런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이렇게 보시면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국채금리는 한 3.8% 정도 하락해서 무난한 상태입니다. 공포지수가 조금 올라간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된 주라든지, 가상화폐도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 관련된 주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가겠고, 어쨌든 강한 종목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뭐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주석, 아연, 알루미늄, 합금, 크게 원자재 쪽에서는 큰 동향은 없고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고점 대비하면 다소 하락한 상태여서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말씀드린 대로 8천만 원은 넘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달 내내 이렇게 조정을 겪더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덴트라든지 위지트 이렇게 빗썸 관련된 주들이 장초에 오늘 장초에도 거의 8% 9%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그 다음 날도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겠지만 이미 이 재료만으로도 거의 한 50번 이상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지트나 비덴트 이런 데는 빗썸 관련된 주들은 저도 뭐 한 3주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이미 이런 것들도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오히려 어저께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어도 오늘 오히려 갭만 띄우고 바로 실현 매물로 그러니까 개미들을 다 털어내는 오히려 이렇게 좀 이득을 취해가는 모습들, 세력의 모습들을 좀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급등을 하더라도 보유자 영역에서야 당연히 매도를 하면 되지만 신규 매수할 땐 참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올 때, 큰 폭의 조정이 올 때 미리 매수를 해두는 게 좀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 뉴스 보면은 제가 이제 이게 지난주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화이자, 머크, 효능 비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을 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여전히 보유를 하고 계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노란풍선 사서 매도하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보율도 높은 편이었고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은데 뭐 위드 코로나 주들 중에서는 시총도 작고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자 기사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를 내년 2월부터 앞당기다라는 이제 좋은 기사가 나왔죠. 그 당연히 위드 코로나 주한테는 도움이 되는 기사들이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이번 주는 NFT나 게임주 쪽으로 너무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당장 못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래도 최소한 횡보는 하고 있죠. 더 하락하진 않고 횡보를 하면서 지지 구간을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료가 하나 발생해 준다면은 당연히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총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그다음에 노란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것들이 좀 더 수급은 좋기 때문에 수급이 아니라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변동성이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NFT 가상자산 아니다 이 기사를 제가 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바꾼 거를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얘기가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핵심이었다. NFT가 오늘 급등을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수급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게 11월 7일의 기사가 이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하나 종목 급등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메타버스 로블록스 시간에 폭등을 했는데 현재 제가 좀 전에 주가 확인했을 때도 3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결국엔 이제 호실적이죠. 왜냐면 로블록스도 제가 사실 2월 달에도 소개했던 종목이에요. 올해 2월 달에 소개를 했었고 그때 저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 조정을 못 버티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때 한 몇 퍼센트 수익 못 내고 팔았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6, 7개월까지 겪어서 30% 먹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오늘 탈출하신 분들 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뭐 앞으로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이 6억 3,780달러로 집계가 됐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루 활성 사용자가 무려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대비 31%가 증가했다. 좋은 소식이 있고요. 현재 보면은 이렇게 100달러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이미 로블록스가 시외 상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30% 정도 상승했다는 거는 이미 다 기사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급등하는데 많은 영향을 이미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내일 아침에 급등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낮부터 다 기사화가 된 거고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시장성에서 반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같은 경우는 이제 NFT 이렇게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다 NFT 재료를 엮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요. 보면은 SNK, CT랩스, 그다음에 뭐 NHN 뭐 이런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소형주는 특히나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가겠고요. 그래서 NFT를 재료로 엮으면 분명히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를 어쨌든 이번 주에는 통하는 공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NFT 부산에서도 뭐 24점 모두 낙찰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긍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당연히 미술품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옥션 같은 데가 뭐 또 상승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킹덤 지리산 제작사인 A스토리가 NFT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도 A스토리가 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보시면은 초록뱀 미디어가 비덴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덴트와 또 이제 지분 교환을 했다. 그래서 신규 취급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보시면은 취득 목적이 NFT, 메타버스 전략적 제휴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 물론 당연히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신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CEO의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주가에 반응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기사화하고 마케팅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는 좋으니까. 근데 그만큼 또 이런 재료들이 소멸되면은 주가는 또 빠지게 되겠죠. 그 비덴트가 이제 초록뱀 지분 0.8% 확보. 오늘은 한 2%밖에 상승 못했는데 내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재료 때문에 무슨 급등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보면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급등 후에 한번 눌려주고서 다시 이제 그만큼 올라왔는데요. 내일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이나 컴투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2주 전에 추천드렸었고, 저평가 우량주로 충분히 보유하기에도 하다못해 물리더라도 괜찮은 종목들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재료가 붙으면서 12%대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이거죠. 글로벌 출시계획, 아예 NFT 전용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거고, 그게 내년 상반기라는 거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위메이드 트리와 MOU 맺은 이후에 주가 상승이 지금 거의 횡보를 한 7, 8개월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MFT 재료가 붙으면서 주가 상승으로 추세가 좀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많이 올랐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올라도 또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정을 겪더라도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대신 내가 이제 욕심은 부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래도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은 매도하고서 또 시장을 보다가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일단은 지지를 하는지를 좀 봐야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들은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보셔서 좀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최소한 횡보 또는 상승으로 조정을 주는 것들, 종목들 중에서 정배열인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기사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저도 아침에 저희 젊은 부자들 주식 토론방에서 이렇게 아침에 9시 14분에 이제 공유를 했었죠. 이러고 나서도 한전기술이 지금 제가 6%대 공유했잖아요. 이것도 좀 늦게 공유한 건데 제가 매수하느라고 이러고 나서 13%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1%에서 시작해서 4%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매도하고 뭐 맥스 들어갔다, 한전기술 다시 매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가 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원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연구원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정부 정책이 뭐 발현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뭐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정부 용역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책 사업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굉장한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은 원자력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면 약 600조 원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원전하자는 얘기죠. 그 이상한 풍력이나 뭐 이런 태양력 이런 거 돈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가 돈이 남아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미래 에너지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력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으로밖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탈원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권 말기에 주장을 하네요.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원전주는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이나 한전 KPI, KBS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에도 오늘자 리포트로 좀 나왔었고, 두산 피어셀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4%대 상승을 하고 또 리포트까지도 나오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전기술과 한전 KPS가 있는데, 한전산업은 한전과 전혀 관련 없는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는 대주주 지분 보면은 무슨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단체인가가 이제 제주 최대 지분을 들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이름은 똑같은데 한전이 그 한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전 KPS 여기 보면은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덜 오른 원전주다 정도로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끼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한전기술만 많이 급등을 했죠. 한전기술은 벌써 지금 200% 이상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현재 오히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실적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 개화 시에 가장 탄력적 수혜를 받을 종목, 그래서 건설 단계에 매출이 본격화되는 점,
높은 영업 에러지 뭐 감안해서 가장 큰 폭의 증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SMR 개발 중이고요. 실제로 여기는 기술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글로벌 원전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판단. 그래서 한전기술은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어서 최근에 오히려 이런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너무 시총이 크고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하는 편인데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신기계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이 큰 편이라서 이렇게 자기가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선열 씨가 오늘자 기사 11월 8일이네요. 11월 8일자에는 한 40%대 나와서 관련된 윤석열 관련된 주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주요 뉴스 한번 체크해 보면은 뭐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청년 정책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관련된 주도 제가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비 기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소수 얘기도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요소수에 대한 이런 뭐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재료는 이제 거의 소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먹는 치료제 도입 2월보다 앞당길 것 이런 것들이 9시 뉴스에 나옴에 따라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하여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또 한번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디어유 오늘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도 장초에 한번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려고 뭐 이렇게 MTS가 크게 이렇게 버벅대지 않는 이상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따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강한 종목인 엔터주이면서 그다음에 NFT 제로라든지 메타버스 제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종목보다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급락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당연히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내일 장초에 9시에 이제 오픈할 때 좀 보려고 하고요. 보시면은 매출 비중도 상당히 좋아요. 매출액이 2019년 17억에서 2020년 131억 원 엄청나죠. 2021년 418억으로 엄청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유력 구독자 수도 120만 개 그다음에 적정 기업 가치는 일단은 한 9,200원까지 맥시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상장이 되게 되면은 상장이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용해 보진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뭐 NFT나 이런 곳에 비하면은 상승률이 덜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할 기회죠. 이렇게 한번 눌러줄 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SM이 뭐 마이너스 1%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뭐 당장 내일 못 가더라도 당연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 체크하고 있습니다. NEW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NFT 재료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2%대 상승을 했지만 아까 그 NFT도 재료를 발생했기 때문에 뭐 내일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피어셀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저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수주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고 대부분 연말 연초에 수주가 집중된다. 미국 인프라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 기대감 글로벌 수소 밸류 체인 그래서 이제 적전 주가는 7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까지는 꽤 남았어요. 아직 한 20% 정도 남았는데 정배열이고 또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또 수급도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내일 IR 발표하죠.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은 뭐 사실 NFT 때문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외가도 한 3%대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장초에는 최소한 갭 상승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어쨌든 우리가 다 개미들이 오늘 진짜 호재네. 컴투스 찌라시 오늘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재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은 당연히 한번 털어내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 스캘핑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뭐 하락 한번 시킨 다음에 다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좀 아쉽잖아요. 이왕이면 저점에 잡아서 높게 파는 게 주식하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내가 뭐 시초가라든지 뭐 너무 높게 잡으면은 어쨌든 그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처럼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이제 사실 오늘은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오늘 게임즈에 워낙 많이 수급이 들어왔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초에는 컴투스 이거 급등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어디 지금 뭐 종토방이라든지 어디든 다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거를 역용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뭐 1위부터 살펴보면은 갤럭시아 SM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제가 한 2주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내일도 좀 급등이 예상이 돼서 저도 이제 장초에
뭐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어유하고 한번 체크해 보면서 뭐 아무래도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단타로 보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오늘은 완전 NFT의 날이었어요. 1위부터 8위까지 보면은 지금 NFT 재료가 무려 1, 2, 5, 6, 7, 8 6개나 있죠. 뭐 갤럭시아 SM, 셀바스 AI, 갤럭시아 머니트리, FSN, SNK. 아까 SNK도 제가 신문기사 보여드렸죠. NFT 재료 붙여가지고 상승 20%대 상승했고, 심택홀딩스는 심택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에 따른 상승이고, 네오이즈 홀딩스도 보시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 블루베리 NFT, 뭐 이즈미디어 다 NFT 재료를 어떻게든 붙여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윤석열 씨 관련된 주 한 2개 정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제이션 시스템 여기도 NFT, 컴투스도 NFT, NHN 또 위메이드 트리랑 MOU 맺은 NFT, 데블시스터즈도 데블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 킹덤 뭐 접촉자 수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그만큼 게임주와 NFT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와 NFT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적으로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가 강세였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NFT 같은 테마성이 강한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죠. 원준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천보도 오늘 이렇게 10%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아무래도 순환매가 한번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덜 오른 것들 중심으로 월봉 보고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보면은 거래금액 상위에서는 제가 다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두산중공업, 다날, 한정기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비덴트, 컴투스 제가 다 2주 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급등을 했었고, 쌍방울도 제가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었죠. 익스항공 다시 한번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도 없기 때문에 뭐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당연히 한번 상한가 한번 가겠죠.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날 전자결제 관련, 갤럭시아 SM 전자결제 관련으로 오늘도 급등을 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K사인도 원래는 CBDC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전자결제로 이렇게 묶이면서 제가 다날하고 갤럭시아, SM, K사인 이렇게 다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어쨌든 다날도 그래서 제가 전자결제 관련된 주로서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 일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겪는 날 이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후성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에도 보면 위메이드, 대한항공,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렇게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보면은 팜스토리도 제가 뭐 어저께 주식 토론방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좋아서 그냥 장초에 매수해 놓고서 5% 정도 그 대신에 재료가 있을 때 5% 위로 그냥 걸어 놓고서 일하고 있으면은 체결이 돼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좋은 주식인데 저도 며칠 전에 이제 팜스토리로 수익을 내고 나왔고 오늘은 이제 들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비덴트, 심텍까지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강세세 다 정리해 보면은 NFT 관련된 주가 무려 12개, 30개 중에 12개나 있었고 대선주가 한 4개 정도 있었다. 오늘의 관점 보면은 현재 어쨌든 증시는 월화는 좀 미국 증시가 좋았던 편이고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서 하락 또는 보합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월화에 비해서는 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NFT나 게임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엔터주 이런 쪽에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는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된 재료가 붙은 것들은 중기 보유하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 토론방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주소 써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이제 12월 재테크 스터디와 이제 주식 2기 스터디를 한 11월 15일부터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